밤은 유난히 길고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흩뿌려졌다가 차창을 스쳐 지나가며 차 안에 그림자를 남겼다. 지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가슴 언저리를 더듬었다. 준호 씨. 숨이 잘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해요.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술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옆을 바라보다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희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괜찮으세요? 멀미 때문인가요? 아니면 술이 아직 덜 깨서 그런가? 그의 물음에 지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같아요. 어지럽고 눌린 것처럼 가슴이 꽉 막혀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차를 길가에 세웠다. 엔진 소리가 멎자 차 안은 빗방울 소리만으로 채워졌다. 고요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더 낮고 또렷하게 울렸다. 예전에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눕혀놓고 풀어주면 좀 낫다고요. 지연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준호 씨가 해준다고요? 그녀의 망설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치료라고 생각하세요. 조심스레 의자를 젖히자 지연의 몸이 반쯤 누워 창밖 불빛에 잠겼다. 그녀는 여전히 긴장한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복부 위에 올려졌다. 둥근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손길은 잔잔한 파문처럼 퍼졌다. 지연은 한동안 불규칙하게 흔들리던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연의 눈가가 풀리듯 내려앉고 얼굴빛에 붉은 기운이 조금씩 돌아왔다.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준호는 안도하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손길을 멈추지 못했다. 그의 동작은 처음처럼 단순히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임은 더 넓고 깊게 번졌다. 그때부터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지연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입술 사이로 알 수 없는 숨결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손끝은 좌석을 움켜쥐었다. 준호 씨,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상해요. 따뜻한데. 자꾸 심장이 빨라져요. 준호는 순간 손을 멈추려 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그냥 숨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마치 자신에게도 다짐하듯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도 같은 떨림이 일고 있었다. 차 안의 어둠은 두 사람만의 장막처럼 드리워지고 빗소리마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 아득했다. 지연은 눈을 감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직 완전히 편해지진 않았어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 같았지만 준호의 마음에 커다란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는 알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했다.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멈춰야 하는데. 왜 이게 점점. 그는 알았다. 단순한 돌봄의 손길이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음을. 지연의 속삭임은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신호였다. 차 안은 여전히 빗방울 소리에 잠겨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소리마저 멀리서 울리는 배경음처럼 희미하게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차 안 공기는 점점 두터워졌다. 빗방울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새기고 있었지만 준호의 귀에는 그녀의 호흡만이 크게 들려왔다. 지연의 얼굴은 반쯤 잠든 사람처럼 느긋해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빠른 고동을 숨기지 못했다. 준호는 손길을 거두려 했으나
지연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조금만 더요. 지금 멈추면 또 답답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호소였을까? 아니면 다른 신호였을까? 준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손끝은 이미 그녀의 말에 반응하고 있었다. 원을 그리던 움직임은 점점 넓어지고 그녀의 호흡도 그에 맞추어 깊고 무겁게 변해갔다. 지연의 손끝이 무심코 의자 옆을 움켜쥐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열려 숨을 토해냈다. 그 모습은 아픔을 참고 있는 듯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다른 감각에 빠져 있는 듯도 보였다. 준호 씨, 그녀가 속삭였다. 왜 이렇게 따뜻하죠? 마치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손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도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차 안은 점점 밀실처럼 좁아졌다. 외부 세계는 어둠과 빗소리에 갇히고 남은 것은 두 사람의 체온과 숨결뿐이었다. 지연의 뺨에 붉은 기운이 점점 짙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해요. 아픈 것도 아닌데 아픈 것 같고 편안한데 너무 두근거려서 불안해요. 준호는 잠시 그녀의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이미 손길은 단순히 복부를 풀어주는 수준을 넘어 있었다. 어쩌면 그 역시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 순간 지연은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준호를 향해 머물렀다. 눈매는 술기운에 젖은 듯 몽롱했고 그 안에는 묘한 수용의 기색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떨렸다. 준호 씨,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야말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연은 그걸 아는 듯 눈을 다시 감았다.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순간 준호의 가슴은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그녀의 한마디가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것이다. 이제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차 안에 멈춰 있었다. 지연은 마치 스스로의 벽을 허무는 듯 한숨을 내쉬었고 준호는 그 소리에 이끌려 점점 더 가까워졌다. 손끝은 이미 감각의 영역을 넘어선 곳을 헤매고 있었고 지연의 몸은 그 움직임에 따라 작게 떨렸다.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다. 나, 왜 이렇게 숨이 가빠지는 걸까요? 혹시 나 너무 이상하게 보이나요? 준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의 손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붙잡고 싶다는 듯 그를 움켜쥐었다. 아니에요. 준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연은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창밖 불빛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붉게 물들였다. 순간 준호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다. 단순한 돌봄으로 시작된 이 손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갈등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이성과 멈출 수 없다는 감정이 서로를 끌어당겼다. 그러나 지연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모든 갈등을 무너뜨렸다. 준호 씨, 그냥 계속 해주세요. 그 말은 허락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무의식의 중얼거림이었을까?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차 안의 빗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새기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그보다 훨씬 빠르고 불규칙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그 리듬은 이제 단순한 치료의 호흡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에 심장박동이 되어 울리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이미 낯선 빛깔로 물들어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두드렸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그 리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지연은 눈을 감고 몸을 맡긴 채 숨을 내쉬었고 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변명이 없었다. 치료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남은 것은 두 사람의 뜨거운 체온과 서로를 향한 금지된 끌림뿐이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준호를 비췄다.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었고 입술은 마른 듯 가볍게 떨렸다. 그 떨림은 거부가 아니라 초대였다. 준호 씨,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한마디는 마지막 벽을 무너뜨렸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차 안은 더 좁아졌고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의 존재에 몰두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은 곧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지연은 고개를 젖히며 미묘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맑았다. 불안과 욕망,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깃든 눈빛이었다. 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같이 차 타는 사람이었는데. 준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과 손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녹아내렸다. 숨결이 맞닿았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경계선을 넘어섰다. 그 후의 시간은 기억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단순히 육체의 만남이 아니었다. 더 오래 참고 더 깊게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 몸부림쳤다. 차 안은 숨결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외부의 세계는 완전히 잊혔다. 지연은 술기운에 취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분명했다. 준호 씨, 오늘 일 나는 후회 안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고 준호는 그 떨림 속에서 더 이상 도망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끌어안으며 파도의 정점처럼 높은 순간을 맞이했다. 그리고 새벽이 왔다. 차창 너머로 여명이 스며들고 빗방울은 잦아들었다. 지연은 조용히 눈을 떴다.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준호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잠시 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민망함이 먼저 찾아왔다. 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낮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네요. 지연은 의외로 환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흔적을 후회하거나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평온하고 담담했다. 그 태도는 준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혹시 그녀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걸까? 준호는 불안하게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의 손이 그의 손 위에 포개졌다. 따뜻하고 가벼운 압력이 전해졌다. 준호 씨, 지연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카풀 파트너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농담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은밀한 합의와 비밀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다시 출발했고 도로 위에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